제목은 이렇습니다. 김정은 독재체제 종식을 위한 대북 심리전 전략.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발표 순서는 대북 심리전을 왜 해야 되느냐는 연구 목적과 그 배경, 냉전 시대, 김일성 시대의 북한 주민과 그리고 탈냉전 이후 시대, 김정일, 김정은 시대의 북한 주민들이 가치관이 변화되었는데 그렇게 변화하게 된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대응 방안으로서 대북 심리전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인가. 여기에는 첫 번째, 대북 심리전 기본 원칙과 방향은 어떠해야 되며 사상 문화적 심리전에서 북한 주민, 북한군 대상, 당간부 대상 심리전을 어떻게 우리가 해내야 되고 세 번째는 물리적 심리전을 우리가 어떻게 전개를 해 나가야 되느냐 이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고 네 번째는 북한 급변 사태 시에 중국이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는 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목적이 되겠습니다. 연구 목적은 대북 심리전을 통해 김정은 독재체제를 붕괴시키고 대한민국 주도로 평화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있습니다. 연구의 배경은 냉전시대 김일성 집권기 북한 주민과 탈냉전시대 김정일, 김정실의 북한 주민들이 가치관과 의식이 완전히 변했다는 데 있으며 이것을 대북 심리전으로 북한 체제를 내부로부터 붕괴시킬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북한 급변 사태 시, 북한 급변 사태라고 하면 네 가지로 구분을 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김정은이 유고시 급변 사태.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 북한군 내에서 군부의 쿠데타가 일어났을 경우의 급변 사태. 어떻게 할 것이며, 세 번째, 북한 독재 권력이 가혹한 탄압으로 인해서 북한 주민들이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못 살겠다. 한번 갈아보자. 그래서 북한 주민들이 전국적으로 폭동을 일으켰을 때의 상황. 그리고 중국이 이런 혼란에서 중국이 개입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겠습니다. 따라서 북한 급변 사태 시 네 가지 요소를 다 아우르고 있지만 중국이 북한 내 진입이 할 것은 확실시되며 그럴 경우 이는 영구 한반도 분단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인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 북한 주민들이 가치관 변화 원인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제적 요인입니다. 구소련과 동구공산국가가 붕괴되면서 북한은 외교적 지지 기반을 상실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한국이 중국과 구소련과의 외교적으로 우리가 수교를 맺게 되죠. 이로 인해서 북한은 지적 고립이 더욱 심화되게 됩니다. 내부적 요인으로서는 북한 내의 고르바초프 등장 이후에 원자재, 에너지 수입이 중단되고 이것이 경제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이러한 그 경제 위기가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붕괴되고 비료 생산이 감소가 되고 쌀 생산에 급감하면서 북한의 배급 체제가 붕괴에 이르게 됩니다. 북한 주민 70%가 장마당 시장 경제를 통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되고 사회주의 생활 방식이 장마당 시장 경제 생활 방식에 의존하게 되면서 북한은 배급체계의 와해를 통해서 사회 통제 능력 상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 북한 주민들이 국가와 사회, 집단보다도 개인과 가족 중심의 가치관이 형성하게 되었고 정치 사상 이념보다도 돈과 물질 만능 가치 의식이 형성되기 시작을 합니다. 내부적 요인으로서 경제적 측면을 살펴보면 북한 체제에서의 배급체계 와해는 사회 통제 능력의 중요한 수단을 상실과 동시에 개인주의와 자본주의 사상이 확산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2009년 11월 달에 화폐 개혁을 단행하게 되는데, 당시 화폐 개혁의 실패를 인해서 내각 총리가 평양시 주민 대표들 앞에서 정책의 실패를 사과하고 잘못을 인정하고 다시 장마당 시장 경제를 재개시키는 등 북한 역사 60년 이래 명령과 복종만 존재하는 북한 사회 불변의 구조를 바꿔놓은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북한 지배 집단 스스로가 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도 통제할 수도 바꿀 수도 없다는 것을 의미하며 북한 주민들과 장마당 시장 경제 현실 앞에 완패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죠. 정치적 측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은 독재체제 사회 통제 기능 회복을 위해서는 경제 재건과 배급체계 복구는 필수적인 일이며 이것은 개혁 개방이 수반이 되어야 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개혁 개방은 실용 절대주의 독재 체제 포기를 의미를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김정은 체제는 개혁 개방도 불구하고 그로 인한 경제 위기가 지속이 되면서 체제 유지를 위해서는 외부로부터 경제 지원이 매우 절실한 이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핵 미사일 시험 발사, 북한의 인권 문제가 국제사회로부터 제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제적 고립이 더욱 심화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 문화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북한 사회 주역들이 신세대들로 세대 교체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30대 초중반의 북한의 신세대 특징을 살펴보면 이들은 90년 중반에 극심한 식량난으로 자기 부모, 형제, 친척 이들이 대규모 기아 사망자가 발생한 그러한 고난의 시기를 직접 체험한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들로서 이들은 개인 중심적이고 물질 막는 가치관이 어려서부터 형성되어 왔다는 점이며 국가와 조직에 대한 충성도가 김일성 시대의 북한 주민들보다 현저히 저하되었다는 측면입니다. 또 이렇게 된 원인 중에 하나는 북한 주민들이 가치관 생활 방식 변화에 한류 문화가 가장 큰 기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한류 문화가 기여하게 된 데는 장마당 시장 경제 유통으로 외부 정보가 지속적으로 유입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군사적 측면을 이 면에서 살펴보면 북한군 내에서 에너지 부족이 군사훈련이 급감으로 이어지고 일제시기 1938년대에 북한 지역에서 사용됐던 일제시기에 사용됐던 목탄차, 이 목탄차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이 목탄차가 뭐냐면 나무로 불을 떼요, 차에서. 거기서 나무를 떼서 그 숯에서 나온 그 열기를 물을 끓여서 증기로 해서 그 증기로서 움직이는 차량이 목탄차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북한군 내에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평지나 내리막길에서는 제대로 굴러가는데 약간 오르막길에서는 차가 못 올라가요. 차 타고 가다가 다 내려서 차를 밀고 올라가야 됩니다. 아마 기네스북에 올라도 될 그런 현상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 식량 배급이 부족해서 북한군 병사들의 영양 실조가 말이 안 됩니다. 실질적으로 한 개 중대다. 한 개 중대면 그 중에서 영양 실조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사람, 그 훈련이나 어디 농사일에 동원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를 말하면 내무반이라 하죠. 내무반에 누워있는 사람. 실질적으로 한 개 중대면 노력동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맥시멈 2개 분대, 그래서 한 20명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합니다. 이러한 북한군의 영양 실조가 근절되지 못해가지고 북한군 내에는 일탈 행위, 군내 사기는 지속적으로 저하되는 이런 상태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북한군 중대장 이하 병사, 이런 사람들의 절대 다수가 한 90%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의 시대, 청소년기를 보낸 세대들로서 이들은 국가의 충성도가 기성세대보다도
매우 저하된 상태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김정은이 군 수뇌부에 대한 잦은 교체, 강등, 공개 총살 등으로 북한 군 지휘관들은 자발적 충성이 아닌 아부아첨, 과잉 충성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죠. 북한 독재 권력 기관에 종사하는 당정군 핵심계층 간부들은 김정은 독재 체제의 유지가 이들이 복종하고 있는 이유는 체제가 유지돼야 그것이 자기 생명과 직결된다는 것 때문에 외형상 복종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김정은이 즉흥적이고 일천한 국정운영 경험, 독단적 정책 결정 능력이 부족, 공포정치 이것이 북한의 국정운영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특히는 장성택 숙청 이후 이러한 공포정치로 김정일이 김정은을 위해 구축한 후견체제가 무력화되고 김정은 측근에는 충신들은 이제는 다 사라지고 아부아첨 분자들만 살아남게 됐다는 것이죠. 따라서 북한 내부를 와해시키기 위한 대북 심리전이 매우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김정은 체제가 외형상으로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는 하지만 국정운영 능력이 제한, 대외 경제 악화, 통치자금 부족, 특히 국제사회 대북제재 강화 등 이런 것들이 북한 체제의 불안 요인으로 증가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 가치관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북한 내부적 변화 요인을 우리는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국가와 수령에 대한 충성도를 약화시키고 북한 정권과 북한 주민을 분리를 통해서 북한을 내부로부터 붕괴시키기 위한 대북 사상, 문화적, 물질적 심리전이 대단히 절실한 시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대북 심리전을 어떻게 전개해 나갈 것이냐? 대북 심리전 기본 원칙과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북한 체제 유지 핵심인 수령, 당, 인민대중이 일치 단결 체제를 체제 내부로부터 이완시키는 데 초점을 두고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우상화와 건의를 무력화시키는 데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김정은이 백두혈통이 아닌 후지산 혈통임을 강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출생은 함경북도 어랑에서 했지만 유년기와 청소년기를 보낸 거는 백두산입니다. 삼전 비행장이에요. 백두산에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아마 그 중국 쪽에서 올라가서 북한 쪽을 바라다 보면 긴 활주로가 이렇게 쭉 활주로 길이가 3,400m가 되는데 긴 활주로가 아마 잘 보일 겁니다. 2,100m 정도 높이입니다. 완전 평야예요, 평야. 백두공원, 평야. 거기가 하여튼 그 백두산에 그렇게 되어 있고 백두산 우리 한국에 와서 백두산 높이가 얼마인지 아느냐 하니까 다 하나같이 답변하는 게 2,743m. 그건 국제적으로 공인된 거예요. 그건 맞아요. 실질적으로는 2,744m가 백두산 높이인 거는 전 세계적으로 공인된 사실이고 북한에서 발행되는 여행 가이드북이나 또 북한 군용 지도에 이르기까지 백두산 높이는 2,750m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2,750이 되느냐? 6m가 왜 높아지느냐? 혹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위원들, 당신들도 아마 그게 왜 6m가 높아진지 잘 모르면 공부해가지고 댓글에다 달아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두혈통, 제가 후지산 혈통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후지산 혈통이라고 하며 백두혈통이라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없기 때문이에요. 북한의 공식 문서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국가안전보위부 이 방송 듣고 있는 위원들 모든 정치 행사 이거 할 때마다 제일 먼저 부르는 노래가 김일성 장군의 노래, 두 번째 친애하는 지도자 동지 노래. 이번에는 또 김정은을 또 뭐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그 노래가 아마 또 만들 것 같은데 김일성 장군의 노래 1절 가사가 어떻게 됐어요? 장백산 줄기줄기 피 어린 자, 제가 뭐 노래 잘 못해가지고
장백산 줄기줄기 피어린 자옥, 압록강 굽이굽이 피어린 자옥, 만고의 빨치산 영 누구인가를, 절세의 애국자가 누구인가를, 그 다음 그 이름도 빛나는 우리의 장군,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 이게 김일성 장군의 노래 1절 가사예요. 2절 가사는 또 어떻게 됐어요? 그 또한 만주벌판 눈보야 이야기하라. 2절의 첫 번째 가사이죠. 백두산에서 항일운동을 했다면 그 김일성 장군을 노래를 백두산 줄기줄기라고 해야지. 왜 장백산 줄기줄기라고. 당신이 노래에 그렇게 나와요. 장백산 혈통, 그러니까 김일성은 장백산 혈통은 분명해요. 김일성이 백두산에서 항일운동 했다는 북한이 발행하는 가장 중요한 정치 행사 노래, 거기도 장백산이라고 나오죠. 중국이 장백산이라고 부르잖아. 맞죠? 제 말이? 항일운동을 했다는 김일성 장군의 노래 2절, 첫 번째, 만주벌판이라고 나오지, 거기도 백두산 벌판이라고 안 나오잖아. 김정일이 고향은 하바롭스크라는 건 주지 다 사실이고, 그건 알고 있잖아요. 김정일이 이름이 러시아로 유라, 그 다음에 자기 동생이 슈라, 김경희는 49년도에 평양에 와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북한식 이름으로 김경희라고 불렀고, 김정은이 방송이니까 여하튼 김정은의 어머니가 고영인데, 나의 그 어머니도 제주 고씨예요. 친인척인지 모르겠지만, 고영이라는 그 사람이 출생한 거는 후지산이잖아요. 후지산. 제일교포, 무용수였고, 전 세계가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고영이 죽은 그 묘비 앞에 뭐라고 출생 연도가 없잖아요. 어디서 출생했다는 거. 그냥 조선의 어머니라고만 되어 있고, 오리지널 백두혈통은 이철수 대령이 백두혈통이지. 12년간 거기서 살았는데, 후지산 혈통임을 약간 지적 강조해야 된다. 그리고 3대 세습, 이 북한 독재 체제는 김부자 개인 독재 권력 유지를 위해 수많은 북한 주민들 숙청한 지구상에서 최악의 독재자들임을 중점으로 전개해 나가야 된다. 이것이 대북 심리전 기본 원칙과 방향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북한 주민 대상 사상 문화적 심리전이 되겠습니다. 중점은 북한은 수령 개인을 위한 독재 체제이며 진정으로 인간답게 사는 사회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임을 심어주는데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한류 문화가 북한 주민 가치관 변화에 큰 기여를 한 것처럼 우리 한국이 대중 문화를 더욱 확산시켜서 북한 주민들을 정신적으로 무장해제를 시켜 나가야 하며, 남한 사회를 부러움과 동경의 대상으로 각인시킬 수 있는 우리 한국의 영화, 드라마 이런 것들 작품들을 선별하여 계획적으로 전개해 나가야 합니다. 대표적인 한류 문화로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KBS 1에 나오는 6시 내 고향. 그걸 보게 되면 정말 그 시골에서 이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농사 일을 하고 어떻게 음식을 같이 나누어 먹으며 진짜 사람 냄새가 나는 것이에요. 꾸민 새가 없고 각본에 따라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6시 내 고향이 여하튼 제일 저는 마음에 와닿고, 이것이 북한 주민들한테 알려지게 되면 상당히 좋은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에 겨울 연가, 가요, 그건 그때마다 신세대들에 필요한 것들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담긴 역사 드라마,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역사 드라마. 북한은 역사를 날조했기 때문에 이 역사 드라마, 그 다음에 역사 스페셜,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북한 체제를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작품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북한군 대상 심리전은 월세 30 코인 빚만 300 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 아둥바둥 버텼지만 여전히 난 반지 하에 제왕 곰팡이 연문제약 내비랑 깡통망통 완전히 폭망 90원 창문만큼 작아진 내 꿈 연애 결혼 내 집 모든 게 헛꿈 1년 전 떠난 여친 울며 말했지 같이 써봤자 평생 가본 게 꼭꼭꼭하지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진백 나의 소주 택시기사 우라부지 마트캐셔 울어무니 우리 집안 다 털어봤자 후줄 그래 개선민 내 미래 거기서 팍 끝난 거지 팍더 이상 노력 따윈 괴물이 스펙 찾아 싼말리 비오는 날 알바 잘려 맨날 학원 날 개쳐 빨려 밤비 내리는 양화대교 홀로 걷고 있을 때 현수막에 아로 새겨진 평당 700짜리 아파트 다 같이 소리 질러 혁명 21 Revolution 21 가바후스 진백 나도 소유주 Revolution 21 가바후스 진백 나의 소주 You and I, we live together in the house. Brand new day, and your dream had just begun. Yeah. Revolution 21, only hope and happiness. 너의 곁에 내가 영원히 지금까지 정치인들 입만 열면 찝찝찝 개소리 멍멍멍 쳤다 하면 뻥 잘난 부모 만나 잘난 학교 나오면 뭐하나 우동살이 꽉 찬 대가리 깡통 소리 통통 저 푸른 조원이의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평산 4천 팔면 뭐해 평생 살 수 없는 집내 미래 내 꿈 희망 퀸 살아나는 집 우리의 미래 혁명 21